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제가 승리 공식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전에 요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왔었는데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또 내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들고 있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은 시장일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수많은 종목들, 수많은 섹터, 수많은 테마들이 오르고 내림을 굉장히 반복을 심하게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승리공식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만의 기준이 발생할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우선은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선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승리공식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방법, 바로 저렴할 때 저평가 종목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잡는 것이죠.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하셔라.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승리하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항상 이야기 드려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전문가님, 아래, 즉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하면 수익 보기 쉬운 거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선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바닥 포착 검색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드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은요, 제가 직접 녹화해서 제 목소리가 담겨 있는 설정 방법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착순 몇 분에게만 드립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또는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게 되면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샵 3772번 QR코드 스캔으로 어떤 참여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참여 코드는 입력하셔야 됩니다. 참여 코드는 바로 3112번입니다. 이 네 글자 입력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 승리 공식 강의를 하나 둘 보시게 되면 저 김근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차트는 왜 나랑 다를까?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질문 주셨는데요. 그래서 차트 설정법 영상도 제가 직접 녹화해서 천천히 따라하시게 되면 제가 보고 있는 차트와 동일한 차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물은 같습니다. 제가 있는 톡방, 김근우 전문가가 운영하는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장중에 시장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이런 섹터가 지금 이런 이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브리핑도 가져가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무료 방송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점점 제 일요일 무료 방송이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실감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왜 많아지냐 하고 제가 곰곰이 보니까 사실은 제가 분석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에 대한 분석 드립니다. 지금 시점의 시장이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 포인트인지 체크해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보세요 라고 체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또한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에는 좀 특별한 전략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섹터가 많이 순환이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종목이 좀 물려있는 분들, 손실률이 좀 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손실 중인 계좌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지금 이제 강의 보시다 보면은 이제 하단에 QR코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일요일 오후 8시라고 말씀드렸죠. 7시 반 전후에서 제가 참여 링크 올려드립니다. 톡방에 올려드리면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고 모바일, PC, 노트북 상관없습니다. 어떤 기종이든 편하게 들어오시면 모두가 시청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선물은요. 오늘도 방송 마지막에 해서 김근우 전문가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공략주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승리 공식 테마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오늘 강의도 테마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라고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처음 이 김근우의 승리 공식을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승리 공식은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 저 김근우 전문가가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왜 이 주식에 목숨 걸고 도전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차트의 기본기에 대해서 모두 강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승리 공식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래 방법 있습니다. 제가 있는 김근우 전문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전문가님 저 1강부터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강부터 다시 보는 방법 또한 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기본기들, 제가 우선적으로 승리 공식에서 강의 드렸던 이 기본기들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는 상태로 제가 지금 강의 드리는 테마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신 걸 다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고점에 사는 거예요. 단순히 고점에 사는 방식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 투자자분들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매하는 거를 바닥에서만 사라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올라갈 타이밍을 포착하셔가지고 매매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요, 아무래도 고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점대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 또 이 전 레벨, 지금 준위 레벨인데요. 그러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포착하는 방법을 기본기를 통해서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테마를 여러분들의 기본기 안에 하나의 무기를 더 장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계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계좌를 점점 불려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왔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지지와 저항, 추세, 원칙, 그리고 제가 선물로 드리는 차트 세팅까지 마무리하시고 기법 강의 제가 중심이론 기법이라고 해서 강의도 드렸습니다. 기법도 배우신 다음에 이 테마를 공부해 보시면 아마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노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강기로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트레이더로서도 충분히 공략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장을 캡처를 했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 점심쯤에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보시면은 2,533 정도 돼 있죠. 사실 오후장에는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캔들보다는 소폭의 양봉으로 바뀌어 있는 거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시장은요. 지난주와 많이 다릅니다. 지난주 차트는 이렇게 종료가 됐어요. 바닥을 만들어주고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상승한 상태로 지난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이전에 2차 전지를 주로 하는 대형주가 증시를 이끌었다라면 일본의 하락 이후의 상승은 중소형주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키 맞추기 이후에는 변곡점 구간이 발생한 다음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상승을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멘텀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오늘자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 움직임은 또 지켜봐야겠지만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자, WTI, 즉 서부 텍사스 유 선물 차트입니다. 국제 유가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지표인데요. 하단에 보면은 잘 안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때가 2021년입니다. 그리고 2023년이에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유가가 2020년 이때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쭉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증시도 유동성 장세라고 했죠.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니까 유가 또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쭉 하락을 했는데 금리는 지금 내려갔나요? 아니요. 국제금리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난 7월, 올해 7월까지도 인상을 했어요. 근데 최근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고점에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이제 금리를 조금만 유지하다가 하락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서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것이 아니고 금리가 굉장히 고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리에 대한 지표를 한번 볼게요.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이유를 설명 안 드렸네요. 바로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러시아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의 국가에서 원유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부터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상승을 해줬고 최근에도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시가 갖고 있는 부담은 무엇이냐 하면 금리가 내려가게 될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고점에서 유지될 거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려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라면 우리가 봤던 코스피 차트처럼 증시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가 기술적인 추세에 대해서 공부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회색 선 241선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모멘텀, 단기적으로 모멘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결정하는 때 제가 단순 지표로는 241선을 지수에서 가장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이 241선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241선을 이탈하지 않고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아직은 괜찮다라는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추세선을 깨지 않았고 오후장 반등으로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전환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대형주가 하락을 점진적으로 멈추고 있고 중소형주의 강세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은 참고사항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가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 이 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다음 주 단기 모멘텀 키워드는 유가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단순히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지수를 아예 신경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관련해서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테마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발생했던 테마들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1시간 강의다 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못다한 부분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테마입니다. 이번 주에 발생했던 테마,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짚었던 테마 중에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있었어요. 자율주행 테마와 같이 가는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센서가 자율주행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 전기가 지금 미국 전기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실제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연계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 옵트론텍, 오비고, 해성옵틱스, 캠시스라는 종목들을 같이 노트북 켜고 여러분들과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굉장히 강하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유진로봇, 아진엑스텍, TPC 글로벌까지 우리가 어떤 종목이 우리 승리 공식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죠. 게다가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 이제 스타트업이나 로봇 관련 중소형 기업들을 이제 M&A 하겠다,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쭉쭉쭉쭉쭉 상승을 끝나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도 쭉쭉쭉쭉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점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입니다. 오늘 이제 발생한 거죠. 중국에서 이제 요소수 관련해서 이제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지시가 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요소수 관련주들이죠. 조비, KG 케미칼, 요성 OMB, 미래생명자원처럼 해당 종목들이 급등, 어제 시간외에서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최근 로봇주와 같이 바이오주에서도 강한 테마가 있었는데 바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예요. 당뇨와 함께 비만 치료제가 바이오주 중에서 대표적인 테마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벤티지랩, 대봉LS, 펩트론, 고바이오랩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강한 건 아니었어요. 바이오주 중에서도 약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의료 AI 관련주들, 바이오주 중에서도 의료 AI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근 이전이라고 하면 6월, 5월에 의료 AI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7월, 8월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 9월 들어서 다시 한번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을 좀 체크하는 시간도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봐야 할 종목,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하세요. 이 테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위치가 다르고 이 테마를 같이 올라가는 이 시점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루닛이라는 종목은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CU박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같은 테마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똑같지 않다라는 점도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트북 켜고 여러분들과 강의 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노트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드리는 모든 선물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자, 이쪽에 QR코드 있죠?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참여하는 링크 하나 뜰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게 되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드리는 선물은 다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이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강의 진행 중에
전문가님 언제 올려주시나요? 언제 선물 주시나요? 하셔도 제가 좀 올려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끝날 때 한 번에 올려드려요. 첫 번째 선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공략하기 쉬운 타점,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을 포착하셔라.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전문가님, 그 바닥이 어딘데요?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설정 영상대로 따라 하시게 되면 바닥 포착 검색기 여러분들 이제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거기 나오는 종목들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분석하셔도 충분히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400개, 500개가 되는 종목들 하나하나 분석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선물 꼭 가져가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 공식 강의를 보시게 되면 김근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차트와 내가 보고 있는 차트가 좀 다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근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차트와 동일하게 설정하실 수 있도록 차트 설정법 영상도 제가 직접 목소리 담아서 촬영해 두었습니다. 똑같이 제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시게 되면 두 가지 선물 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석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강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손실 보고 있는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 드릴 예정이니까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일요일 오후 7시 반 전후에서 여러분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방송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클릭만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하세요. 자, 지금부터 테마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난주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바로 핵심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유가라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유가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가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하나의 팁은 미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의 핵심 키워드가 유가였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이번 한 주에는 어떤 테마가 우리 시장을 주도했을까요? 어떤 섹터가 주도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로봇입니다.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때에도 분명히 로봇주가 강했는데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도인가요? 맞습니다. 이번 주도 로봇주가 주도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는 제가 종목들 차트 보면서 짚어드릴 테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렌시스라든지 또는
이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의 거래 대금을 많이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면 수급이 곧 시장의 선택이고 시장의 선택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모여 있는 게 로봇 테마였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여겨보고 있던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반도체 중에서도 대형 반도체는 사실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시장을 주도한 테마가 그러면 반도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맞나요? 대형 반도체주들은 오르고 내리고 해서 제자리였다면서요. 바로 중소형 반도체주들이었습니다.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대표로 해서 중소형 반도체주가 시장의 선택, 즉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장의 선택이 발생한 섹터는 다음 주에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세요. 해당 내용은. 자, 그러면 시장의 분석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테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바로 삼성전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사실 이제 2022년을 고점으로 해서 많이 하락하고 나서 최근에는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박스권을 주봉상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바로 최근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전기 대형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대형주이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가장 큰 캔들 보더라도 이제 고가가 6%죠. 아무래도 강한 상승, 막 상한가라든지 20% 상승, 이렇게 강한 상승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전기는 좀 적합하지 않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지금부터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나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서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증거금 100% 종목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져가거나 보유를 오랫동안 하시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옵트론텍이 바로 증거금 100% 종목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그러면 투자해 볼 만한가라고 봤을 때 이미 주봉상 많이 내려온 모습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 들어온 것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럼 일봉에서 타점을 잡아 볼까요? 일봉에서 상승 자체가 강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갭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 9월 5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 우리가 점상이라고 하죠. 바로 상한가에서 출발을 할 정도로 갭이 많이 상승을 해줬고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갭을 메꾸러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좀 좁히는 하락, 갭도 줄여주고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줄여주는 하락 다음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단기적이더라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관점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세 번째 종목 오비고라는 종목입니다. 똑같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요. 주봉상 위치를 보자라면 오비고는 바닥에서 충분히 눌려줬고 거래가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파워, 즉 올라가는 수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래량이 너무나도 적죠. 그리고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 상승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지켜준다는 느낌보다는 단발성이죠. 갭상승, 또 갭상승.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은 아니지만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 카메라 모듈 종목 중에서 주도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모듈 테마가 강할 때 따라가는 느낌이 좀 강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치 자체는 좀 안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스윙 관점으로 천천히 모아갈 만한 종목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성 옵틱스라는 종목 볼게요. 자, 일단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보유 관점이나 중장기 관점으로 보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주봉상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가격 자체가 지금 400원입니다. 흔히 말해 동전주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옵트론텍이나 오비고 그리고 삼성 전기처럼 뭔가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상승했다가 제자리로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성옵틱스는. 자, 제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를 주도했던 로봇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봉만 보더라도 정말 상승이 강해요. 그렇죠? 오늘 가격이 사실, 자, 월봉 한번 볼까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갱신했습니다. 이 로봇주들 중에서 대장주, 주도주라고 봐도 손색이 없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만 상승 자체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전고점대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했고 오늘도 이제 계속 오늘도 어제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오늘도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기 트레이더예요. 전업 투자자예요.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 포착하고 타점 잡는 거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면은 저는 바로 익절하고요. 이건 아닌데 싶으면 바로 손절합니다. 잘해요. 라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략해 볼 만 하겠다라고 의견 드릴게요.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비쌉니다. 이런 가격대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렌시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봉상 모습입니다. 자, 이렌시스도 일봉상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좀 다르죠. 상승 이후에 하락, 상승 이후에 하락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실 이런 건 주봉을 좀 봐줘야 돼요. 어떤 거냐면 하락하는 지점에서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상승할 때의 저항대를 어디에 부딪히는가 이런 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 점은 승리 공식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봐야 될 종목이 좀 많거든요. 보신 분들은 지지와 저항 관점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주봉상으로 봐도 이렌시스도 참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게다가 거래량 또한 강하게 들어왔고 상승분도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구나 하는 관점은 좀 알맞지 않겠죠.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는 게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렌시스는. 자, 세 번째입니다. 로봇주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승이 대부분이 일봉상으로든 주봉상으로든 뚜렷하게 이미 상승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점은 로봇주들 공통사항이니까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진 로봇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당연히 상승폭이 크고요.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상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가격 중에 가장 비싼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관점과 일맥상통하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냐라면 일봉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승폭이 유진 로봇보다는 좀 적습니다. 예를 들면 10% 상승, 12%, 9%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데 유진 로봇은 신고가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20%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29%대 상승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훨씬 더 커요. 단기 관점에서는 우리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좀 더 리스크가 큰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로봇 종목은 제가 5개 가져왔는데 5개 종목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인데 자, 주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오히려 로봇주를 공략해 볼까 한다라면 우리 승리 공식에는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이 훨씬 더 적합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캔들을 빼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어떤가요? 고점을 2022년도 초반에 17,000원, 17,200원 만들어 줬고 저점대를 형성해 주면서 저점대에서 지난 저점과 같이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격대가 7,300원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상승 하락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 캔들 강한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승리 공식 관점,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포착하는 관점엔 아진엑스텍이 훨씬 더 어울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자라면 오늘까지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이제 시가 종가형 캔들이 발생하면서 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은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이 종목을 매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좀 더 눌리고 나서 잡아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엑스텍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최근 로봇 모멘텀과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늦게 이 로봇 테마에 속해진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분이 이전 종목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자, 눌려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주봉상 2021년에 고점 만들어주고 최근까지 눌려주다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TPC 글로벌을 공략해 볼 만하지 않나, 승리 공식 관점으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바닥에서부터 출현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라면 오히려 TPC 글로벌이 이전 종목들에 비해서 공략해 보기에는 가장 좋지 않나라고 관점을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주는 5개 준비를 했고요. 다음은 요소수 관련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요소수 관련 종목은 말씀드리기 전에 테마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요소수 이 종목들이 올라온 이유는요. 중국에서 요소 관련 제품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보도자료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어요. 뭐냐면 이 사실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 금지, 그런 적 없는데요. 사실 무근인데요. 라는 보도자료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마가 생각보다 금방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요소수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지금 쏠려 있는데 이 쏠린 수급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이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은 좀 우리가 이런 관점은 알고서 이 종목들을 체크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소수 관련주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비라는 종목입니다. 자, 함께 볼게요. 자, 주봉상 위치를 보면요. 기존에 주봉상 위치를 보면은 기존에 2021년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저점대를 보자면 10,000원대 초반 구간까지 갔었는데 바로 이번 주에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이 좀 발생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리 공식엔 적합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봉상 모습 볼게요.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 드리죠. 갭이 발생했을 때는 갭을 매꾸러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런 관점에서는 갭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가 자체가 이제 상한가에서 출발합니다. 29.94%의 시가고, 근데 종가도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아요. 전일 대비 20%에서 종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갭을 메꾸는 구간이 이미 20%의 이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렇다라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이 종목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조비라는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KG케미칼입니다. 자, 오히려 이 KG케미칼은 보면은 이 요소 관련된 이슈를 죄송합니다. 자, 요소 관련된 이슈가 아니고 케미칼 관련된 이슈로도 이렇게 상승을 2023년에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새로운 모멘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조비라는 종목이랑은 좀 다르죠. 쭉 눌렸다가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KG케미칼은 한번 상승했다가 최근에 눌리고 올라가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영역, 즉 상승의 여력으로 보게 된다라면 KG케미칼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KG케미칼은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상승을 해주고 나서 하락한 다음에 갭을 한번 줍니다. 8월 28일 날 갭을 주고 갭을 다 메꾸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락. 그리고 오늘자로 이 요소 관련 이슈로 9월 8일 금요일 오늘자로 갭을 준 다음에 갭을 메꾸는 캔들을 위아래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KG케미칼이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거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봉상 보게 되면 최근에도 이렇게 강한 거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강한 거래가 들어오는데 이전과 비슷한 양의 강한 거래가 오늘도 발생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 즉, 좀 더 강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KG 케미칼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소 관련주보다 비료 관련주로 유명한 효성 OMB라는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이 종목도 2023년 이제 곡물 관련 이슈 때 강하게 상승했다가 최근까지 눌렸다가 오늘 보시면은 자, 일봉상 시가 갭을 띄우고 상승해 준 다음에 갭을 다 메꾸고 내려왔어요. 오히려 이렇게 갭을 다 메꾸고 내려와 준 종목이 공략해 볼 때 좀 더 안전하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효성 OMB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조비, KG케미칼, 효성 OMB가 이렇게 각각 차이가 있다라는 점 차이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최근까지 강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대장의 모습, 주도주의 모습을 최근까지도 보여주고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차트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가파르게 7월, 8월, 9월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요. 주봉상 마찬가지겠죠. 월봉상으로도 신고가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자로에서 갭상승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도 상승을 보여줬다가 눌려주고 있는데요. 눌려주고 있다는 표현이 사실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종목,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인벤티지랩이 너무나도 우월하게, 너무나도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제외하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드는 종목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봉 LS라는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대봉 LS라는 종목은 상승 이후에 이 7월에 강한 상승하고 나서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죠. 주봉상 모습입니다. 승리 공식에는 사실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승리 공식, 기본기의 영역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 단기 모멘텀을 보기엔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위아래의 상하락폭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눌림에서 단기 접근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비만 치료제 두 번째 대장 펩트론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펩트론은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고 스윙, 중장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테마입니다. 의료 AI 관련주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최근까지 가장 강한 종목 뭐였죠? 모두가 알고 있는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투자 주의 표시까지 붙어있는 종목인데 사실 투자 주의가 아니고서도 이 종목 또한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타점 잡고 치고 빠지고 타점 잡고 치고 빠지고 하는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종목도 사실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월봉상 모습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말고 이 종목 좀 보유해서 수익을 좀 크게 만들어 볼까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루닛과 사실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뷰노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거의 똑같죠. 증거금 100%인 점도 똑같고 신고가 향연을 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월봉상 모습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보다는 리스크가 지금 너무 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새롭게 이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의료 AI에서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새롭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봉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서부터는 아직은 좀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상으로 최근 발생한 수급에 비해서, 최근 발생한 모멘텀에 비해서는 돌파를 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다만 일봉으로 보자라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타점은 충분히 잡아볼 만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증거금 100% 종목이거든요. 자, 근데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이제 강의를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오늘 공략주도 여러분들께 드리기로 좀 약속을 드렸고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오늘 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 투자자가 가장 이기기 쉬운 전장.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 드릴 때 바닥 포착 검색기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바닥 포착 검색기 두 번째, 김근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차트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법. 차트 세팅법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시거나 이쪽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시게 되면 모든 분들께 선물 2가지 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참여하실 때 참여 코드 3112번은 누르고 입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여러분들께 시장의 분석을 드리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손실 보고 있는 계좌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 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면은 일요일 오후 7시 반 전후에서 제가 참여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PC, 모바일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든 접속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요. 사실 오늘 테마에 대한 강의 드릴 때 나온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목이냐 하면 바로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로봇 모멘텀, 로봇 테마를 설명드릴 때 이야기 드린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TPC 글로벌에도 수급이 막 들어오고 있고요. 게다가 TPC 글로벌은 사이클로 치형의 감속기인 로봇용 감속기를 설계하고 제조 기술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재조명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국산화를 이제 국내 최초로 좀 시도를 했고 성공까지 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TPC 글로벌은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집중받을 만하고 차트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설명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드려볼까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높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3,3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최근 저점이었던 구간입니다. 2,250원 구간을 손절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드리는 것이지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갈 만한 종목으로도 충분히 손색이 없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의 공략주 TPC 글로벌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리스크는 주식시장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유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하락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인 관점이다라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 10% 구간에서 익절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5%에서 익절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한 10%, 20%에서 손절해야지 하면 좀 더 길게 또는 10%에서 본다라면 12%, 13%까지 좀 천천히 시장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보수적인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금의 측면에서 모자라면 현금 보유량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금이 늘리면 늘릴수록 주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승리 공식 강의에서도 자주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장이다라는 관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해서 여러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이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톡방 또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